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의 세 번째 페이지죠. 세 번째 페이지에서 먼저 글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순서는 글을 다 입력한 이후에 서식을 변경해야 된다. 이 순서를 가지고 해 주시고요. 글을 입력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셔야 되겠죠. 입력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시정지 하시고 글자 입력을 모두 다 완료하신 이후에 오시도록 하시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제목 재설치약 구간 대비관리 방안 왼쪽에 전부 왼쪽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한 칸 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해서 글을 다 입력하시고 여기 한다 보이시죠? 한다 여기서 엔터를 치시고요. 그전에는 그냥 계속 이어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겨울철 이 앞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가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우측으로 여기는 스페이스바를 두번 스페이스바를 밀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활용한다까지 계속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여기도 줄을 띄워주시고 여기도 줄을 띄워주셔야 되고 이런 기호 내지는 여기 있는 이 기호랑 이 숫자 있죠. 1점 동그라미 1, 2 이런 부분은 입력 안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글자만 도시데이터 그 다음에 IoT 기반 이런 식으로 글자만 쭉 입력해서 왼쪽에 쭉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역시 여기도 기호 없이 글자만 입력하시고 표는 입력하셔서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표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표 부분은 어려우시면 일단 표 정도만 만들어 두시거나 병합도 있고 간격 조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표 부분은 제가 조금은 추가적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인프라 연구실이라고 글자까지 여기까지만 밑에 여기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재설치약 구간부터 서울도시 데이터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목 여기부터 여기까지 입력만 쭉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입력하는 거를 저도 입력을 하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입력하시고 저도 입력하시고 입력한 이후에 다시 설명이 진행되는 걸로 해서 잠시 여러분들 녹화를 일시정지 하시고 글자를 먼저 지금부터 입력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목 그리고 서울시부터 쭉 입력해서 한다 그죠? 한다 이후에 엔터 그리고 겨울철 앞에는 두 칸 스페이스바로 밀어서 두 칸 띄우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다 여기서도 한다 하고 엔터 치시고 한 줄, 그죠? 여기도 한 줄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세요. 여기도 한 줄 띄워주시고 그리고 앞에 기호나 여기 1점 동그라미 1, 2 입력된 거 없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를 작성을 하다가 이와 유사하게 입력이 되셔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드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안전 인프라 연구실까지 입력해 두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입력이 다 되지 않으셨다면 제가 입력한 이 내용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중간에 한자가 있어요. 한자 이렇게 한자 보이시죠? 한자는 글자를 입력하시고 폭설 입력하시고 범위를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그냥 폭설 입력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한자 키보드 왼쪽에 스페이스바 왼쪽에 보면 한자 단추가 있습니다. 한자 단추키 누르셔서 입력을 하시고요. 한자 키에서 아래쪽에 보면 입력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시고 한자만 나오게 할지 갈호 속에 한자나 한글까지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지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세 번째 거 그죠? 한글도 그대로 나오고 한자도 나오는 형태로 선택해서 세 번째 거를 선택하시고 바꾸기 누르면 입력이 되시겠습니다. 한자도
보통 한 2개 정도는 나오니까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시면서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입력은 돼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야 저랑 함께 만드는 작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입력이 다 되셨으면 이 이후로 따라 하시는 걸로 하면 됩니다. 입력이 다 안 되셨다면 먼저 일시정지 하시고 정지 이후에 입력부터 먼저 다 입력하시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을 입력을 다 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따라서 배워보죠. 자, 이 부분인데요. 화살표로 여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글꼴 도둠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보죠.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범위를 설정한 이후에 Alt L을 이용하셔도 되시고요. 위에 있는 서식 메뉴줄을 이용해서 글씨체, 글자 크기 진하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Alt L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도둠, 그죠? 도둠 글자 크기는 맞춰주시고요. 진하게 여기 첫 번째 있습니다. 진하게. 정렬은 여기서 안 되세요. 정렬은 설정하고 그리고 이후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도 있습니다. 단축키로도 할 수 있는데 단축키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마우스로 하는 위주로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책갈피가 있고요. 덧말이 있습니다. 자, 책갈피는 커서를 앞에다가 두시는 게 좋으세요. 뒤에 놓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앞에다가 커서를 두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두시고 책갈피는 메뉴 중에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입력을 누르시면 여기 책갈피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여기를 누르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커서를 앞에 둔다 기억하셔야 되세요. 책갈피 누르겠습니다. 자, 이때 책갈피 이름인데요. 이름을 드려요. 여기서 도시 데이터, 여기다 여러분들 도시 데이터라고 글을 입력해 주시고 현재 커서 있는 위치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넣기라고 단추를 눌러 주시면 책갈피 넣기는 끝이 납니다. 책갈피 들어왔어요. 그리고 덧말까지 하고 나서 위로 잠깐 가겠습니다. 자, 덧말을 할 때는 범위를 이렇게 또 잡아야 돼요. 책갈피 할 때는 커서를 두시고, 그죠? 덧말을 할 때는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덧말은 원래 메뉴에 이제 이 책갈피 우측에 하이 버전에 있었는데요. 상위 버전으로 바뀌면서 여기 메뉴에서는 살짝 지금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입력 옆에 여기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단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려오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덧말 넣어야 되죠. 덧말 여기 덧말 넣기. 그죠? 네, 메뉴를 이용해서 덧말 넣기를 클릭하시면 창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덧말은 뭐냐면 서울 도시 데이터 이 위쪽에 있는 작은 글자가 덧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위에 눌러져 있습니다. 그대로 넣기 하시면 되시고요. 아래쪽 문제로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글자를 입력 후에 넣기 단추를 누른다 또는 엔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넣기 됐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제목이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책갈피라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하셨고요. 위로 좀 올라가 볼게요. 앞 페이지 문제 여기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 앞 페이지 문제 여기 하이퍼링크를 앞에 영상에서 하이퍼링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하이퍼링크를 배웁니다. 하이퍼링크는 이 그림에서 하는 거고요. 이 그림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 제목 앞으로 이동하겠다, 움직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커서를 그림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하이퍼링크라는 메뉴가 단축 메뉴에 있습니다. 이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시고요. 이때 하이퍼링크에서는 우리 현재 있는 한글 문서 여기를 이 탭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탭을 누르시면 책갈피가 나오고요. 이때 이 책갈피 안에서 도시 데이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책갈피가 나타나죠. 이 도시 데이터를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 데이터를 눌러주시고 넣기. 들어왔어요. 자, 이제 빈 곳에 클릭해서 누르면, 자, 이 상태에서는 지금 실행이 안 되죠. 근데 컨트롤 누르면 이 실행이 돼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일로 오죠. 책갈피 있는 대로. 이거예요. 예? 컨트롤 누른 채로 클릭. 이동한다는 거. 이게 제대로 됐다는 뜻이고, 내지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 열기. 예, 열기 눌러도 일로 옵니다. 예, 그래서 컨트롤 키로 실행하시거나 열기를 통해서 제대로 하이퍼링크 동작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 만들고 나면 하이퍼링크를 해야지라고 메모도 해주시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서울시의 이 서자입니다. 예, 여기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이용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서자라는 글자가 두 줄에 가깝게 커져 있기 때문에 서라는 글자를 바꾸려고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러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이용할 수가 없으세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메뉴에 서식이란 메뉴예요. 서식이란 메뉴에 오시면 이 오른쪽 부분에 여기 있어요. 이 아이콘을 찾으셔야 돼요. 문단 정렬 뒤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이 아이콘이 문단 첫 글자 장식 아이콘인데요. 이 문단은 엔터 칠 때까지 한 문단이기 때문에 이 5줄, 거의 6줄인데 이 5줄 안에 아무 때나 커서가 있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서울의 서자를 바꿀 거잖아요. 그죠? 이 빨간색 칸 안에 커서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자가 커집니다. 이게 한 문단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엔터를 입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자 앞이든 뒤든 여기 아무 때나 두시면 된다는 뜻이죠. 근데 요걸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범위를 잡게 되시면 이 문단 첫 글자 장식 메뉴가 흐릿해집니다. 흐릿해진다는 것은 누를 수 없다는 거죠. 예, 즉 범위를 설정하시면 작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범위 잡지 않고 커서를 이렇게, 그렇죠? 커서를 아무 데나 두세요. 예, 그냥 맨 앞에 두시면 돼요. 그리고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문단 첫 글자 장식 대화 상자가 나타났고요. 두 줄에 해당하는 아이콘은 두 번째 것입니다. 세 번째 거는 세 줄, 네 번째 거는 네 줄 정도 되는 메뉴인데, 시험은 두 줄짜리로만 거의 나옵니다. 두 번째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두 줄만큼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글꼴이 굴림입니다. 그럼 여기 글꼴이 있죠, 그죠? 그럼 여기 눌러서 여러분들 굴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예, 그리고 면색 노랑도 있네요. 그죠? 면색 노랑. 그럼 여기 아래쪽에 면색 보이시죠? 그래서 노랑. 노랑이 위쪽에도 있는데 위쪽 거 말고 아래쪽 거 할게요. 아래쪽 노랑. 클릭. 이 상태에서 다른 건 더 이상 터치할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설정.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첫 글자 장식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순서대로 하신다면 제목을 하셨고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셨어요. 그죠? 이후에 해야 되는 건 그림 넣으시면 돼요. 그림. 그래서 커서 지금 어차피 여기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림을 입력하러 갑니다. 그림은 입력에 바로 아래쪽에 그림 있습니다. 그죠? 그림 위아래 단추 두 개인데 위에 단추 바로 누를게요. 이게 누를 수 있잖아. 그죠? 위에 그림. 문서에 ITQ에 픽처에 자, 여기 그림은 여기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그림 5라고 그리고 그림 5는 여기 그림 5 맞죠? 이 그림 5에 요 그림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떤 진찰하는 듯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요 누르시고 열기 내지는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이때 이제 마우스로 플러스 키가 이제 보이시죠? 더하기 키가 되면 중간에 조금은 크게 아무 때나 이렇게 좀 크게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드래그해서 입력을 하십니다. 이후에 이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때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실 거고요. 자르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우측에 보시면 자르기 보이십니까? 선택되어 있으면 여기 자르기란 메뉴가 보입니다. 이 자르기를 누르면 검은색 사각형 이 기호들이 보이시죠? 이 사각기호에서 마우스 모양이
사각 기호와 똑같아질 때, 이렇게 똑같아지죠? 이 생긴 거 똑같아졌죠? 그죠? 똑같아질 때 마우스 왼쪽 누르고 움직이시면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리죠? 네, 이 사진만 남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하게 그래서 자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만 나타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여기에 크기 자르기 이용했어요. 크기 40에 35 바깥 여백 왼쪽이 요거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더블 클릭하면 크기를 줄 수 있도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내지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개체 속성 하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이 편하실 것 같아서 더블 클릭으로 알려드리고요. 자, 크기 40 그리고 아래쪽에 35 역시 크기 고정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본문가의 배치는 첫 번째 나비 첫 번째 게 꼭 눌러져 있어야 됩니다. 일반 글자처럼 절대 안 되세요. 빼시고 본문가의 배치 첫 번째 어울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바깥 여백이가 있죠. 바깥 여백이 여기 여백 캡션 여기 탭으로 오셔야 돼요. 여기 탭 눌러서 바깥 여백 그 중에서 왼쪽만 1,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만 2 다른 곳은 손대실 필요 없겠네요. 자, 이러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설정. 자, 저희가 그려놓은 곳에 있는데요. 자, 이 사진을 끌어서 이렇게 우측으로 자, 이 경계선 정도 가져오시고 위 정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 문제에 여기 있는 글자 있죠. 여기 글자. 이 글자가 이 그림 옆으로 정확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의시위도 을활이란 글자가 의시위도 을활 어때요? 같죠? 예, 이렇게 같도록 맞춰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안 맞으시다면 그림을 마우스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키보드의 왼쪽 오른쪽 방향키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왔다 갔다 방향키 이용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여기 있는 글자와 입력된 모습이 문제에 제시된 모습과 꼭 일치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그 다음 각주 할 차례죠? 각주? 예, 각주. 각주 먼저 하고 그림을 뒤에 하셔도 됩니다. 각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는 이 기호가 있어요. 동그라미 기호. 기억이 있는데 이 아래쪽에 각주의 뜻이 페이지 하단에 부연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이 각주입니다. 따라서 이 각주의 내용은 여기 부분이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기억 또는 여러 가지 기호가 표시될 텐데 이 기호 자리에 꼭 커서를 두셔야 되세요. 그럼 저희는 이 T자 뒤에 이 자리 맞죠? 이 자리 T자리에 여기에 커서가 있어야 이 기호가 여기에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자 뒤에 커서를 두시고요. 각주는 입력이라는 메뉴로 오시면 여기 각주 있습니다. 그죠? 각주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자, 이러면 이렇게 제일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글자를 입력을 하시고 이 앞에 기호가 기억이지 않습니까? 보통 1반가로 이게 기본 설정인데요. 각주의 모양을 글자 입력 이후에 해도 되고 먼저 하셔도 돼요. 여기 각주 미주 모양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그죠?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 물질 측정을 위한 도시형 데이터 센서. 글씨체 바꾸라는 거 없기 때문에 글자만 입력하고요. 네, 먼지와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서를 여기서 빠지면 안 돼요. 커서가 여기 있어야 돼요. 이 본문 내용으로 오지 마시고 커서가 각주 내에 있을 때 그때 이 미주 모양, 각주 미주 모양을 누르시면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바꾸시면 돼요. 지금 우리 문제는 동그라미 기억이네요. 여기죠. 다른 곳들은 확인만 하시면 돼요. 여기 각주 구분선 5. 구분선 넣기에 5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이 각주 구분선 5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만 맞추시면 설정하시면 된다는 뜻이죠. 설정. 자, 그리고 위로 다시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오시면 이 자리에 똑같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각주에 의해서 여기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어때요? 의시위도인데 의시위형 이상해요. 안 맞아요. 그죠? 예, 각주 때문에 영향이 있네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이나 왼쪽인데 지금은 오른쪽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오른쪽으로 한번 딱 갔더니 딱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지 꼭 확인해 주시고 안 맞으면 미세 조정을 통해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내려갈게요. 자, 이쪽입니다. 도시 데이터 기상정보 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는 글꼴이랑 글자 크기랑 같이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특수 기호가 있어요. 특수 문자 기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 앞에 커서를 두시고요. 이 특수 기호는 컨트롤 F10번이에요. 컨트롤 누르고 있으시고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일 위쪽에 F1번부터 있죠. 네, F10번 키를 눌러주면 돼요. 컨트롤 F10번을 누른다. 자, 커서 놓고 컨트롤 F10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아래 한글에 아래 HNC 아래 한글 문자표에 기본이 어디 있냐면요. HNC 문자표에 정각 기호 일반에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거의 쓰는 기호들이 대부분 나오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 기호입니다. 그죠? 동일한 똑같은 모양을 누르고 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칸 띄워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이 자리 기호는 똑같은 기호가 아랫줄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따라서 이 Z자 앞에 커서를 두시고 컨트롤 F10 누른 다음에 이때 두 번째 컨트롤 F10은 한 번 같은 기호를 넣기 때문에 선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엔터만 치면 돼요. 그럼 무조건 똑같은 게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띄워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글꼴 바꾸기 위해서 범위를 잡는데요. 조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전체를 잡으세요. 전체를 잡고 굴림의 그죠? 글자 크기 Alt L 하겠습니다. 위에서 해볼까요? 저는 이번에는 그럼 위에서 가능하세요. 근데 모든 글꼴이 꼭 눌러줘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이 상태에서 굴림죠. 자, 크기 누르시고 18pt입니다. 누르시고 커져요. 그리고 하향과 음영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쪽 부분은 하얀색도 아니고 음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이 도시 데이터부터 글자만 범위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도시 데이터부터 이렇게 하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범위를 잡으실 때 여기 글자부터만 잡으시고요. 앞을 빼고만 잡아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를 바꿀 땐 전체를 설정하시고요. 이후에 글자 색과 음영하실 땐 뒷부분만 범위를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영이 이 위에 서식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Alt L 내지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글자 모양 단축키 Alt L이 어려우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 글자색, 음영색 여기서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글자 색깔은 하양 첫 번째 겁니다. 하양 음영색은 빨강입니다. 빨강. 자, 이렇게 해서 설정하면 되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여기서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보여드렸는데요. 바로 처음부터 왔더라면 그죠? 글씨체하고 크기 할 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바로 음영색까지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글자 모양 이 대화상자는 띄울 줄 알아야 되고 활용할 줄 아셔야 하겠습니다. 설정입니다. 빈 곳에 클릭하면 똑같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6줄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여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자, 범위를 일단 다 잡으셔야 돼요. 다 잡으셔야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야 됩니다. 이때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실 거예요. 문단 번호 기능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릭. 자, 여기에 문단 번호에 지금 와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문단 번호에서 여기가 1점 동그라미 1 여기 두 개만 볼게요. 그럼 여기에 1점 여기 있어 1점
그죠? 근데 동그라미가 첫 번째지 두 번째 있는 동그라미 이름 또 보이지 않네요. 그죠? 똑같은 게 없다는 얘기인데 똑같은 순서로 두 개만 보세요. 두 군데만 보시면 똑같은 어떤 순서로 모양이 있다면 그 메뉴를 누르고 가시면 편하세요. 근데 지금은 없네요. 예, 없다. 그러면 아무거나 누르고 가도 됩니다. 그때는. 근데 이왕이면 하나라도 맞추면 좋으니까 1점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거 이걸 누르고 가보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사용자 정의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사용자 정의가 눌러지지 않습니다. 옆으로 옮기신 다음에 어딘가 하나의 메뉴는 선택한 이후에 사용자 정의를 눌러주셔야 하세요. 사용자 정의 누릅니다. 자, 이때 1수준이 요 1, 2가 1수준이세요. 여기 두 줄이 1수준이고 1수준은 여기에 20pt의 오른쪽 정렬까지 설정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 오른쪽 수준에 20 있죠, 여기지? 여기가 여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20이고 오른쪽. 자, 여기는 하셔야 되는데 모양도 보셔야 됩니다. 이 번호 모양이 맞는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돼요. 맞죠, 지금? 이 모습이 똑같죠? 일단 괜찮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수준 내려갑니다, 이제. 이 수준. 이 수준에 오시면 이 수준은 30의 오른쪽 정렬이니까 여기를 오른쪽 뭐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이렇게 30의 오른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가짜로 나옵니다. 가짜가 아니죠. 동그라미죠. 그래서 모양을 눌러서 동그라미 1, 2, 3 보이시죠? 여기 눌러주시고 나옵니다. 자, 근데 모양이 거의 유사한데 그죠? 동그라미 1, 2 뒤에는 점이 없어요, 지금. 점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 번호 서식을 보시면 여기 이자라는 숫자 뒤에 점 있죠? 이 점을 지우니까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수정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일부를 수정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연습을 꼭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설정하면 이렇게 사용자 정의로 된 게 나오고요. 그대로 설정 누르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1, 2, 3, 4, 5, 6으로 자동으로 나왔고요. 2번 줄하고 3번 줄을 잡으세요. 범위를 잡으시고 이 두 줄은 이 수준으로 수준을 내려야 돼요. 왜냐면 1수준, 2수준, 1수준, 2수준 이런 거죠. 그죠? 수준을 내리는 것은 서식 메뉴에 서식 메뉴에 제일 우측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 끝에 이게 서식 수준 올리고 여긴 수준 내리기가 있어요. 물론 단축키도 있습니다. 제가 단축키로는 설명을 지금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고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수준이 내려가면서 여기가 2자로 바뀌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 아래쪽 3, 4도 그죠? 앞자리에 있는 얘는 범위가 안 잡혀요.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만 잡으셔도 돼요. 다 안 잡혀도 돼요. 그리고 내리기 그죠? 한수중 감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모양이 글머리가 같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줄 간격이 전체가 180입니다. 여기에 줄 간격은 180이세요. 그래서 역시 범위를 다 잡으시고 그리고 서식 메뉴에 이 서식줄이지 않습니까? 제일 끝에 여기가 줄 간격인데 여기를 180으로 범위를 설정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조금 늘어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다음 이 부분입니다. 여기도 여기랑 비슷해요. 글자 크기는 같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역시 굴림의 18이죠. 범위 잡고 그죠? Alt L 굴림 18 하시고요. 설정합니다. 글자를 이렇게 같이 바꾸고 나면요. 이번에는 밑줄이 있어요. 또 밑줄. 그죠? 밑줄은 여기 뒷부분만 범위를 쭉 잡으시고 그죠? 밑줄 여기 위에 메뉴에 있죠? 밑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강조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띄어질 거예요. 항상 한 번에 안 되고 이렇게 두 번 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두 번 한다 생각하시고요. 치약 구간만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치약 구간만 그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글자 모양 또는 Alt L 이때 확장으로 오셔야 돼요. 기본이 아니고요. 확장으로 오셔야 돼요. 확장에 오시면
강조점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때 이 강조점을 눌러서 다양하게 나오세요. 그래서 지금 V자이니까 이 V자 세 번째 거 V자를 선택합니다. 설정. 마지막 관리 글자만 범위 잡으시고, 그죠? Alt L. 그리고 강조점에서 V자. 그죠? 자, 그래서 단축키가 어려우실까봐 제가 마우스 오른쪽에 글자 모양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Alt L 여기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표를 줄수 칸수를 여러분들이 세어보시면 한 5줄에 5칸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5줄에 5칸을 만들고 글자를 윗줄만 하나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간격도 좀 다르고 해서 간격 조절을 마우스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로 양쪽 화살표일 때 세로선에 양쪽 이렇게 조절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저는 마우스보다 키보드가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F5번을 한번 누르면 표 안에서 F1번 그럼 이렇게 범위가 잡혀요. 이때 Alt 키를 누르면 오른쪽 선이 움직여요. Alt 키 누르면 오른쪽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돼요. Alt 키 누르고 왼쪽 오른쪽 화살표 그죠? 이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선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Alt 키 누르시면 돼요. 예, 범위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밀면 되죠. 이렇게 예, 비고 쪽도 밀고 여기도 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글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아래쪽 공간처럼 만약에 비슷하게 제가 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략 비슷하게 간격 조절했습니다. 위아래가 어때요? 좀 많이 비슷해졌죠? 이렇게 예, 이 정도로 이제 조절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부분을 보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죠. 이것을 셀 병합이라고 하는데요. 병합도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 영어 M 누르시면 합쳐져요. 영어 M. 자, 그리고 아래쪽은 아예 여기가 그죠? 네 칸이 하나다 그죠? 여기 네 개를 잡으시고 영어 M. 아니면 마우스 영어 M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셀 합치기입니다. 셀 합치기. 근데 여기 뭐라 돼 있어요? M 뜨죠 그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셀 합치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칸도 합쳐져 있네요 그죠? M 눌러서 합치고 중간에 또 두 칸이 어떻게 돼요? M 합치고 합치는 게 되게 좀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글자를 입력하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글자를 입력하시면서 물론 병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입력하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병합해서 모양을 갖춰 놓고 글자를 입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글자를 입력을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표가 아직 완성이 다 안 되셨다면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글자가 입력이 되고 전체적으로 왼쪽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 이어서 영상을 소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다 되었다고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표 전체를 범위를 잡으시고요. 자, 전체 글자는 그죠? 글꼴 도둠의 10포인트입니다. Alt L, Alt L에서 기본으로 봐주셔야 돼요. 기본에서 도둠, 그죠? 10포인트는 맞습니다. 하고요. 가운데 정렬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배경색이 있네요. 배경색은 제일 위에 첫 줄만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제일 위에 첫 줄만 이렇게 범위를 잡아 주시고 배경색이기 때문에 표에서의 색상은 C 기억나십니까? 컬러의 약자 C 누르시면 됩니다. C 누르시고요. 이때 색을 그냥 단색이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이제 이런 색으로 표를 넣었다면 지금은 셀 배경색을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서 여기를 희망합니다. 그죠? 여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라데이션. 이때 색상은 아래쪽에 보세요. 시작색 노랑, 끝색 하양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띄워볼까요? 글자를 한 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색 노랑, 끝색 하양 보입니다. 따라서 시작색을 노랑, 그죠? 끝색은 하양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유형이 가로 그죠? 여기를 얘기합니다. 가로고 가로 중에도 여기 네 개가 있죠. 그죠? 이 첫 번째 게 줄무늬
원형, 사각형, 원뿔 이런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가로 눌러서 첫 번째 거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의 첫 번째 거. 그리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빈 곳을 클릭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 전체를 범위를 잡으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밑으로 가는 화살표를 단 두 번만 누를게요. 한 번, 두 번. 커지죠. 예, 그래서 표 전체를 크기를 변경할 때는 컨트롤 방향키, 내부선 움직일 때는 알트 방향키 이런 식으로 범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선은 굵은 선, 이중선 있고요. 위에는 굵은 선, 그죠? 그리고 이쪽은 이중선, 그죠? 위아래는 굵은 선. 그리고 좌우는 어때요? 좌우는 선이 없습니다. 예, 여러 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범위를 다 잡고 선을 바꾸는 단축키는 L입니다. L. L 누르신 다음에 좌우를 먼저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 종류를 첫 번째 빨간색 대각선, 이게 선 없음입니다. 선 없음. 그래서 왼쪽, 오른쪽. 여기입니다. 왼쪽, 오른쪽. 종류는 선 없음. 그러면 여기랑 여기의 선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설정할게요. 설정. 됐습니까? 네, 표를 범위를 다 잡으셔야지 가능합니다. 또 다 잡습니다. 한 번 더. 다 잡고 다시 L. 자, 이번에는 선의 종류를 직선인데 두꺼워요. 두꺼운 선이죠? 두꺼운 선은 최소한 0.4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두껍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넉넉하게 0.5로 하겠습니다. 0.4 하셔도 돼요. 0.5 할게요. 그리고 위, 아래. 그죠? 0.4 이상이 돼야 두꺼워져요. 어때요? 두꺼워졌죠? 자, 그리고 첫 줄만 범위를 쭉 잡겠습니다. 첫 줄 범위 잡고 다시 아래쪽 선 바꿉니다. 선의 종류를 이중선으로, 이중실선으로 해서 아래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교재와 동일하게 표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잘 되시나요? 표가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서 반복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래쪽 제목입니다. 자, 글꼴이 도둠 진하게, 그죠? 그리고 장평도 있어요. Alt L 하셔야 돼요. 장평 때문에. 밖에서 메뉴에는 없거든요. 도둠, 글자 크기 24, 진하게, 장평 105, 그죠? 예, 설정을 다 했습니다. 크기, 글꼴, 장평, 그리고 진하게까지 모두 다 됐습니다.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들 머릿말, 그리고 아래쪽에 쪽번호 남았습니다. 머릿말 할게요. 커서는 아무 때나 두셔도 돼요. 커서는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자, 입력에 쪽으로 갈게요. 입력이 아니고 쪽에 머릿말 보이십니까? 요 머릿말 쪽에 있습니다. 쪽에 머릿말 누르고요. 이때 머릿말 꼬릿말 여기 누르시면 돼요. 제일 세 번째 겁니다. 클릭. 자, 그러면 머릿말을 만들 거고요. 양쪽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대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돼요. 만들기. 자, 그러면 머릿말 자리로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시민 안전 확보 글자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범위를 설정하셔서 궁서체 10포인트 오른쪽 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이번엔 해보죠. 궁서 10포인트 쪽 열. 맞습니다. 그죠? 자, 다 끝나면 여기 닫기 누르시면 머릿말 꼬릿말을 벗어나서 이쪽 본문으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머릿말 안에 있으면 이렇게 흐릿하게 표현이 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를 마무리하고 닫기 하시면 되십니다. 닫기. 돌아왔죠? 머릿말이 생겼어요. 자, 이번에는 제일 아래쪽에 쪽번호 보이시죠? 영어 2로 되어 있습니다. 쪽번호도 커서를 아무 때나 두시고 갑니다. 쪽에 쪽번호 매기기, 그죠? 눌러주시고
이때 이제 이쪽에서 선택하는데요. 예, 여기는 이제 뭐 일단 놔두세요. 그래서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우측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해서 여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 오른쪽 아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줄표. 여기 줄표가 없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줄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놔두시고 지금 저희 줄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줄표를 체크 뺍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E이기 때문에 대문자입니다. 번호 모양을 영어 대문자니까 ABC 요 대문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쪽 번호 5로 시작하라고 나오는데요. 시작 번호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하지 않고 여긴 그냥 그대로 1로 놔두세요. 그리고 그냥 넣기 합니다. 자, 내려가 보시면 여기가 세 번째 페이지라서 C라고 뜹니다. 근데 E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5로 시작하게끔 그러니까 A, B, C, D, E 다섯 번째라서 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쪽번호를 세 번호로 시작. 내나 쪽번호 매기기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쪽번호를 세 번호로 시작하는데 여기 눌러보시면 쪽번호 말고도 각종 번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있는 쪽번호 맞고요. 여기서 시작 번호를 얼마로? 5로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 넣기. 그리고 내려가 보시면 어떻게 돼요? 2라고 박혀 있습니다. 똑같이 나오시면 되고요. 1페이지, 2페이지에도 이 기호, 쪽번호가 나올 텐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3페이지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1페이지, 2페이지에도 쪽번호가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하고 어떠세요? 지금 똑같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60분까지 이제 시험 시간이 60분이거든요. 60분에 완성하셔서 저장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 버전 ITQ 한글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보셨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